자, 첫 번째 대단원이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은 항등식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텐데,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볼게요. 등식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등호를 사용해서 두수단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 등호가 써여 있으면은 등식이에요. 그래서 등호를 이 양변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 이항이라는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나와 있고 항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건데 일단 되게 기초적인 방정식과 항등식을 보여줄게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2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특정 x에 대해서만 는 0이 나오는 거죠. 가령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을 안 한다고요.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럼 뭘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5를 이항해도 등호가 성립한다. 2를 나눠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운 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빼기 2, x 빼기 1는 0 그러면은 곱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얘 또는 얘가 0이다. 그러면 x는 1 또는 2 이렇게 논리적으로 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 또는 2 말고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는 게 맞나요? 절대 없겠죠.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값들을 넣어도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외에는 절대 0이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에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고 그런 다음에 나눗셈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게 다 항등식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앞에서 배웠던 거 잠깐만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3x 플러스 1 어떤가요 여러분들? 뭘 대입해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이제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2x 빼기 1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8x 세제곱 얘 두 개 얘 한 개 마이너스 거기다 3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얘 한 개 얘 두 개 거기다 3을 곱하는 거죠.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항등식이라는 게 그럼 선생님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맞아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나 해두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하면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똑같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항등식이 좀 어려운 게 저희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나요? 안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선생님 이거 2차 방정식 아닌가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얘가 항등식일 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령 선생님이 직접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0 대입하면 c는 0 이라는 값입니다. 그럼 내가 x에다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0 c는 0이니까 생략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a 빼기 b도 0 그러면 두 개를 더한 2a도 0 그러면 a도 0이고 마찬가지로 b도 0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결론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고
또 정의상 어떤 x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a는 0, b는 0, c는 0. 그럼 결국 좌변이 뭐였던 거야? 좌변도 우변이랑 똑같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좋습니다. 한 개 더. 네,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ax제곱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얘가 항등식일 때,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 0일 때는 0으로 일치해라. 뭔가 있으면은 얘랑 그냥 일치해줘라. 이렇게 생각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얘들을 다 이항해버리면은 a 빼기 a 프라임 x제곱 b 빼기 b 프라임 x c 빼기 c 프라임은요? 그럼 첫 번째 거 결론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빵, 여기도 빵, 여기도 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다 요약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일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아래를 보시면은 항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사실 모든과 임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여기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x를 대입하든 이제 이미 x를 대입하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미정계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좋습니다.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의 계수,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 결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계수 비교를 좀 보시면은 양변의 동량의 계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a, x 빼기 우리 책에 있는 예시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하나를 그냥 임의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이렇다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된다 그러면 얘가 항등식일 때 그걸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계수 비교는 뭐냐면 전개하자 이거야. a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말이야. 그럼 얘도 전개해. bx제곱 마이너스 3bx 플러스 2b 이렇게 말이야. 이거를 계산한 게 요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게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가 1 마찬가지 1 2b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럼 미정계수 결정하면 b는 줬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a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다 넣으면은 딱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계수 비교법은 완전히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의 뜻 자체를 쓰는 겁니다. 항등식이 좌변, 우변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좌변,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고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적절한 x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해 보면 앞에는 빵, 저긴 다 통째로 빵이고 0 대입하면 2b는 마이너스 2 간단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x에다 1 대입하면 양변이 같이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2 곱하기 1, 2의 2는 이렇게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빼기 2, 그러니까 4. a는 2.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항등식의 문제를 풀 때 수치대입법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적절한 수를 대입할 거야. 근데 항등식의 뜻을 잊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 엄연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앞에서의 첫 번째 대단원, 곱셈 공식과 나눗셈까지 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식들을 항등식으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나눗셈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가 다항식 A를 지금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의 Q, 나머지는 R이래요. 앞에서 봤던 상황입니다. A를 얘로 B로 나눴을 때 몫을 Q, 여기를 R. 그렇게 했을 때 검산식? 이제 검산식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항등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차수에 대한 거 한번 봐주시고, 나누는 것보다는 아래 차수는 낮은 건데요. 이때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금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얘를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을 x제곱 플러스 2 뭡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x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항등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직접 나눠보지 않더라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우리가 a를 구해볼 수도 있을 건데 이미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적절한 x값을 대입하는 게 항상 현명해요.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물론 직접 나눠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x 플러스 1에 대입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 통째로 빵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빼기 3. 통째로가 0이 되는 거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0을 다른 걸 대입해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이면 a를 못 구하지만 뭐 1이라든지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는 4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 계산해주면 1 빼기 2a는 5 요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4가 나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미지수를 결정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항등식의 대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1번부터 한번 봐볼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좌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변은 이렇다고 합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비교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전개를 해보던가 아니면은 수치 대입, 적절한 수를 대입할 건데 우선은 개수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전개를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수치 대입이라는 게 할 수 있으면은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좋아요. 대입해보고 비교하고 대입해보고 비교하고 이게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x에다 2 대입하면 c 오른쪽만 쓰면 돼. 3, 4,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2 그러면 c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을 해봐. 앞에는 없애고 여기는 마이너스 3b c는 플러스 4니까 4를 이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5 플러스 2 이런 거야. 그럼 마이너스 3b 넘겨서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이 10이니까 여기가 6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a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 당연히 여기가 2차항의 개수니까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봤을 때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막 확인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지. 가령 x에다 한번 0을 대입해봐. 그럼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우변은 그냥 2란 말이야. 되게 쉽잖아.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그대로 되고 b라는 거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 c라는 게 4니까 4는 2 마이너스 2a 8을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6 a는 3입니다. 근데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대표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몫은요? 몫이라는 게 안 나와 있으면 qx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항등식을 작성할 때 얘들아 ax제곱 bx는 x제곱 빼기 1 qx 플러스 2x 빼기 1인 건데 직접 나눠봐도 되거든? 근데 직접 나눠봐도 식이 길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치대입법.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라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몫을 안 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직접 나눠도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나눠보고도 구할 수가 있다.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은 여기가 2 플러스 a 플러스 b, 여긴 빵이고 뒤에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되는 거고, 위에다 잠깐 쓸게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는 뭡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a는 마이너스 1, b라는 거는 0이라는 걸 금방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항등식부터는 뒤에 나오는 이 다음 단원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좀 더 편하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단원이 쉽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몫이 없으면 몫을 뭐라고 했나요? qx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잘 나왔다. 그러면 x세제곱, 선생님 위에 문제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항등식을 써봤어요. 잘했어.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까? qx를 모르는데 qx라는 식을 아니면은 얘가 같이 대입해서 빵이 되는 걸 대입할 수 있습니까? 많이 곤란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나눠야 돼요. 얘를 직접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직접 나눠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x를 먼저 넣어주시고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x 그러면 얘를 빼요. 마이너스 3x제곱 a 빼기 1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3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은 a 플러스 2x 플러스 b 플러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이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1이다. 이 전체도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게 마이너스 1,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다. 어떤가요? 대입할 때가 있고 가령 언제 대입하냐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대입하기 좋을 때는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인수분해도 안 돼. 뭐 어떤 숫자를 대입하기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직접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